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교육청 공무원의 실수로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2번이나 뒤바뀐 초유의 사태, 지난 2월에 보도해드렸는데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그동안 교사 임용시험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과목 중등교원 합격자 번복 사태로 실시된 공립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특정감사. 문제가 된 체육과목 임용시험은 실기시험 과목 코드를 잘못 입력하고 평가 점수 합산까지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업무 담당자 등 3명에게 징계와 주의,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임용시험의 엉터리 관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중등교사 수학과목 2차 시험과 지난 2018년 국어과목 2차 시험에서도 평가위원이 준 점수와 다른 점수가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됐습니다. 특히 올해 중등교사 지구과학 과목의 경우 학습 지도안을 평가하는 2차 시험에서 평가위원 5명이 사전 협의를 거쳐 똑같은 평가 점수를 줬습니다.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평가위원님들이 당에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 제주교육의 참실한 인재를 선정하는 과정의 고육지책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로 이루어지는 응시원서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마감 후에는 응시원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초등교사 시험에서 사실과 다르게 응시원서를 작성한 응시자 18명에 대해 관리자가 응시원서를 수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원서를 받은 후에 대학 성적이라든지 대학생이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 성적이라든지 또 한국사 시험 결과들 추가로 입력하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허위로 가산점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18명 그 응시생은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때는 이 응시자들은 시험에 응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교육청은 교사 임용 시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용 전담팀을 운영하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합격자가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경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국제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총장 직무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강철준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과정과 교원 인사평가 과정에서 강 총장이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주도의 감사 청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싸고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도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녹지그룹 측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정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프리젠테이션 변론까지 펼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개원을 미루다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던 녹지국제병원. 중국 녹지그룹은 조건부 허가와 허가 취소를 모두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국내 최대 로펌인 태평양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2달 만에 열린 2차 변론에서 녹지 측 변호인은 1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조건부 허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내국인 진료 금지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이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 대법원이 생수를 주한 외국인에게만 팔도록 허용한 정부의 고시는 내국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무효화했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과거 발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원 지사가 2015년 도정 질문에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비싼 가격을 주고 이용하는 내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고가 그동안 이렇게 믿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 조지사의 뭐 도의회 발언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약속에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약속을 한 것이 말하자면 행정청의 의사 아니냐.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 차례 더 변론을 갖고 제주도 측 변호인에게도 프리젠테이션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21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전 남편과 함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최후 진술에서도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제주방송이 직원들에게 실적을 앞세워 자사상품 이용과 또 사내 행사 참여를 강요해 사주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조 설립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케이블 TV와 인터넷, 알뜰폰 사업자인 KCTV 제주방송. 영업직 사원으로 7년 동안 근무한 한 직원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빈번히 초과 근무를 했지만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했는데 실적 압박 때문에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의 수당은 따로 별로 받지 못했고. 지난 2013년 퇴사한 영업직 사원 10여 명이 못 받은 시간의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KCTV 측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무마했습니다. 또 퇴사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시간 외 수당과 관련한 소송을 포기하라며 돈을 주고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KCTV 측은 아예 사내 출퇴근 기록기를 철거하고 임금의 일정 금액의 시간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명세서 안에 기본급을 작게 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 시간의 수당으로 돌려가지고 월급은 똑같아졌는데 그 명목만 바뀐 거죠. 직원들은 연차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휴가를 다 쓰지 못할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날짜를 지정해 휴가를 가도록 해야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연차 날짜를 지정받은 적도 없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날에 못 가고 그냥 눈치 보면서 윗사람 먼저 가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 회사에서 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돈으로 보상도 절대 안 해줬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직원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를 3개 법인으로 쪼개고 사주가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어제 수원에. 노조를 만드는 회사를 파라고 했다는 제가 지금 만들려고도 하다가 이렇게 좀 찍힌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감시도 심하고요. 부당노동 행위 중에 하나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결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징역 3년 이하,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KCTV 측은 시간 외 수당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지급하고 연차 휴가도 법에 따라 안내하고 있다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겠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자사상품 이용과 산행사 참여 강요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강요하지 않겠다며 공성영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 MBC가 보도한 KCTV 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직장 갑질을 중단하고 전 직원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성용 회장이 KCTV 직원들에게 해온 예배 참석 강요와 자사 제품 구매와 판매 강제, 내부 고발자 색출은 근로기준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매우 엄중한 범죄라며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재난지원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보조금 삭감을 예고하면서 제주도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책협의회마저 무산된 가운데 도의회 정례회에서 지난해 예산 편성과 원지사의 잦은 출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못한 잔액은 전체 예산의 4%를 넘는 2,575억 원. 제주도의 인건비와 출자 출연기관의 집행 잔액이 도의회 결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한국 의원은 제주도가 행안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500억 원이나 남았다며 질타했습니다. 저는 이 기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정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홍명한 의원은 공기업들이 200억 원씩 잔액이 남는데 예산을 40%까지 늘려준 편성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어떤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잘못되질 않았나. 이제 주변 바깥에서 이렇게 바가지 세듯 세서는 되겠는가. 하여튼 평가 지표를 개선하면서 계속 좀 집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협의의 무산 원인이 된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예산 삭감 방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행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며 제주도가 의회 예산심사와 의결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회에 있으면서 각 의원님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충분하게 소통하면은 가능하잖아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고 또 재정 진단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드렸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앞으로 더 유념해서. 또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와 관련해 원 지사가 최근 한 달 동안 8일만 제주도에서 업무를 보고 나머지 기간은 도외 출장을 갔다며 정치적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에도 노인 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인들을 보호할 시설이나 제도는 미흡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78살의 서모 씨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남편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식 생각에 수십 년간을 참고 또 참았지만 남편의 폭언과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할 때는 내가 짜다도 내 엄청 깜짝 놀래고 놈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큰아들하고 큰딸하고는 좀 보기 미안고. 결국 지난달 말 서 씨는 자신의 딸이 학대 사실을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하면서 학대 노임 쉼터로 오게 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든지 내가 그래도 먹는데 그럴 때였다든지 사과를 했으면 안 그랬긴데 사과를 안 하고. 최근에는 사천의 한 요양원이 노인 학대 기관 판정을 받고 시로부터 시설장 교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는 5,20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노인 부부가 늘면서 노인 간 학대, 이른바 노노 학대가 10건 중 3건이나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밖으로 노출되는 걸 부끄러워하고 또 다 늙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살지 뭐 그러냐 하는 또 자식들의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노인 학대는 늘고 있지만 쉼터는 경남 한 곳을 비롯해 전국에 18곳뿐. 더 큰 문제는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4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 퇴소 이후에 돌아갈 곳이 마땅히 없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주택 마련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본인 돈으로 어차피 방을 구해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 말고도 노인 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에 따른 교육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외출할 땐 우산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낮에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새벽까지 장시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 양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내리면서 안개나 방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도로도 많이 미끄러운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비가 오면서 기온 어제보다 내려가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21도, 서부와 동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가 24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서부는 23도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현재 기온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요.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많은 비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도민 A씨가 어제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제주에 도착해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미결정 판단이 나왔다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2명에게 위치 추적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제주에 와 이틀 뒤 서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됐는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렌터카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형 매장을 방문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도내 자가격리자는 292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무단 이탈로 안심밴드를 착용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코로나19 상황 속에 제주 지역 초등학교 교사 1명이 수업 중 과로로 숨졌다며 공무상 순직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숨진 교사가 여러 학년의 온 오프라인 수업과 긴급 돌봄, 방역 소독 업무 등을 도맡아 왔다며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역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환경청과 협의 없이 공사를 재개해 나무 300여 그루를 무단 벌채했다며 시민 700여 명이 참여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환경부가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